서른 즈음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겪게 되는 역설이 있다.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거의 모든 걸 제대로 해왔다고 느끼는데도 삶은 약속했던 방향으로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는 감각이다. 공부도 성실히 했고 남들만큼은 노력했고 때로는 이전 세대보다 더 유연하고 현실 감각도 있었는데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보이는 건 안정이 아니라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미끄러질 것 같은 바닥이다. 이상한 건 이 감정이 큰 붕괴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머릿속에서 계속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남아 분명 피곤하게 만들지만 딱 잘라 이름 붙이기엔 또 애매하다. 누군가는 스스로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누군가는 지나온 선택들을 하나씩 의심하며 또 누군가는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고 반쯤 믿은 채 살아간다.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모른 채로. 문제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들은 다른 시대를 위해 쓰인 성공의 이야기와 함께 자라났다는 데 있다.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존재라는 말, 열정과 성실함만 있으면 세상은 그에 걸맞게 응답할 거라는 말을 들으며 컸고 그 믿음은 한때 분명 힘이 있었다. 더 빨리 배우게 했고 변화에 잘 적응하게 했고 크게 꿈꾸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믿음은 훨씬 차가운 현실과 부딪히기 시작한다. 학력이 더 이상 수입을 보장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며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삶의 기준점들이 어느새 사치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말이다. 그 충돌 지점에서 묘한 내적 갈등이 생긴다. 스스로에게는 분명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데 동시에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를 마주하게 된다. 이 상태는 요란하지 않다. 조용히 자기 가치에 대한 감각을 갉아먹고 많은 이들을 방어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만든다. 실패를 설명할 준비를 늘 해두거나 더 나아가 안 괜찮으면서도 괜찮은 척 에너지를 소모한다. 높은 기대를 품고 자랐지만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어른이 되어야 했던 한 세대가 배운 것은 성취를 누리는 법이 아니라 미완의 약속들 사이에서 버티는 법이었다. 그리고 불안이나 회의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에 앞서 모든 것의 바닥에는 하나의 감각이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어릴 적부터 그려져 있던 지도가 지금 매일 걸어다니는 이 땅과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길을 잃은 듯한 감각 말이다. 지도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 다른 이들의 시선을 통해 자신이 아직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그리고 이 세대에게 그 시선은 늘 켜져 있는 화면에서 온다. 소셜미디어와 나란히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보여주는 것 사이의 경계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흐려졌고 많은 이들이 삶을 안에서 느끼기도 전에 관객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먼저 익혀버렸다. 하나의 이정표, 하나의 노력, 심지어 하나의 실패까지도 언제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간에서 침묵은 곧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압박은 더 이상 성공해야 한다는 데 있지 않다.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데 있다. 속은 어지러운데도 말이다. 중요한 건 이런 연출이 반드시 과시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주에서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다. 모두가 편집된 인생의 한 장면씩을 내놓고 있을 때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만이 유일하게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쉽고 그 고립감은 다시 바깥의 이미지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를 키운다. 그렇게 필요한 순환이 만들어진다. 불안할수록 인정이 필요해지고 인정을 좇을수록 정작 자신의 진짜 욕구를 들을 줌은 사라진다. 이 나이대의 많은 사람들은 목표나 계획,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묻는 질문 앞에서는 놀라울 만큼 말이 흐려진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괜찮은 역할을 너무 오래 연기해온 탓이다. 이런 환경에서 불안은 폭발적인 공황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일상의 리듬 속에 천천히 스며든다. 쉬는 시간마저 죄책감이 되고 속도를 늦추는 순간은 곧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이 세대의 강점으로 여겨졌던 높은 적응력은 여기서 양날의 칼이 된다. 겉모습을 조정하는 데는 능숙해졌지만 안쪽의 안전감에는 점점 닿기 어려워진다. 삶이 외부의 반응으로 측정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쉽게 잊어버린다.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이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피로와 혼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과 함께 솔직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여전히 남아있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적응과 연출로 덮인 그 껍질 아래에는 비교적 덜 이야기되는 또 하나의 상태가 있다. 삶이 마치 일시 정지된 채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는 듯한 감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며 지금의 삶은 아직 진짜가 아니라고 느낀다. 몇 년만 더 지나서 일이 좀 자리 잡고 수입이 안정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 시작의 순간은 좀처럼 오지 않고 길어진 기다림은 서서히 알아차리기 힘든 긴장으로 변한다. 당사자는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함께 신호를 보낸다. 이들은 안정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지만 현재는 계속해서 유연함을 요구하고 버텨내기를 요구하고 단기적인 타협을 받아들이라고 한다. 이 모순 속에서 뇌는 늘 높은 경계 상태에 놓인다. 잠깐만 방심해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큰 사건이 없어도 이미 지쳐있는 사람이 많다. 그 피로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희망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데서 온다. 한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집을 사는 일, 가정을 꾸리는 일, 아이를 낳는 일조차 이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위험을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중요한 결정마다 재정적 부담과 오래 이어질 책임이 따라붙을 때 미루는 선택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 된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는 상태로 살아가면 그 역시 적지 않은 정신적 흔적을 남긴다. 사람은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감각이 사라지면 의문이 스며든다. 지금의 모든 노력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누군가는 더 많은 일을 하며 무력감을 밀어내려 하고 또 누군가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대치를 낮추고 스스로를 접는다. 이 두 반응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멈춰서서 현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그리고 한 세대의 삶의 에너지를 조용히 깎아내리는 것은 어떤 명확한 실패가 아니라 바로 그 중간 상태, 그 애매한 대기 상태다. 삶이 오랫동안 중간 지점에 멈춰 있는 듯한 이 맥락 속에서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방식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변화는 종종 이해받지 못한 시선으로 해석되지만 말이다. 잦은 이직이나 여러 역할을 시도하는 일, 겉보기엔 안정적으로 보이던 환경을 떠나는 선택은 쉽게 인내심 부족으로 낙인 찍힌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것은 더 이상 오래 붙잡아 줄 것을 약속하지 않는 시스템 안에서 몸이 먼저 반응한 생존 방식에 가깝다. 직업적 안전이라는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 맹목적인 충성은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이 된다. 이 세대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위에서 내려진 한 번의 결정으로 무너지는 조직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지는 안정된 미래라는 말을 직접 보며 자랐다. 그 경험은 말없이 하나의 교훈을 남긴다. 스스로 빠져나올 길을 마련해두지 않는 한 진짜 내 것이 되는 곳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은 직함보다 기술을 쌓고 고정된 자리보다 방향을 틀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며 정신적 소모가 얻는 것보다 커지는 순간에는 떠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이런 적응에는 분명한 대가도 따른다. 일이 더 이상 버팀목이 되지 못할 때 직업적 정체성은 흐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늘 자신을 점검하며 잠시라도 속도를 늦추면 대체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머문다. 유연함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바뀌고 더 배우고 더 일하고 더 증명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미 지쳐 있어도 멈추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한편에서는 일에 대한 열정을 요구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느 곳에도 너무 깊이 얽히지 말라는 경고를 동시에 듣는다. 이 모순 속에서 노력과 자기 착취의 경계는 점점 얇아지고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나서야 자신이 너무 멀리 와 있었다는 걸 깨닫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 거친 환경 속에서 서서히 형성되는 인식이 있다. 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한 사람의 가치를 재는 잣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 깨달음이 당장의 생기 압박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하지만 선택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은 더 맑게 해준다. 희생을 지나치게 낭만화하지 않게 하고 방향을 바꿔야 할 때 스스로를 덜 탓하게 만든다. 어쩌면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오래 머물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평생을 약속하지 않는 노동의 세계에서 이들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왔느냐일지도 모른다. 이 모든 긴장 속에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 하나가 일어나고 있다. 이 세대가 정신건강을 더 이상 숨겨야 할 결함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압박이 특정한 한 지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일상 전반에 퍼져 있을 때 지쳤다고 인정하는 일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에 가까워진다.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더 버티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의 노력들이 혹시 너무 많은 것을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이런 열린 태도가 어려움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것을 대하는 방식을 바꾼다. 혼자 견디는 쪽에서 의식적으로 도움을 찾는 쪽으로 말이다. 더 중요한 건 오랫동안 이어져온 오해를 벗겨낸다는 점이다. 모든 문제가 개인이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 생긴다는 생각 말이다. 실제로는 많은 불안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시스템 앞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불안이나 회의, 미루는 태도 같은 것들은 더 이상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한 세대의 심리적 언어에 가깝다. 이들이 익숙한 이정표대로 삶을 쌓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실패를 뜻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정된 목적지를 향해 달리기보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지속성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길은 여전히 흐릿하지만 말이다. 어쩌면 가장 깊은 배움은 불안정한 세계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법이 아니라 오래된 지도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그 인정 위에서 각자는 자신의 여정을 다시 그려나간다. 조금 더 느리게,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자신의 한계와 필요에 대해서만큼은 훨씬 솔직하게.